기원전 1세기. 지금의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고조선이 무너졌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들끓고 있었죠. 바로 그때 부여에서 한 소년이 떠납니다. 활을 잘 쏜다는 이유로 왕자들에게 시기받았고 생명을 위협받았지만 그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연 창업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주몽입니다. 일부 고조선 멸망 이후 한반도는 무정부 상태였다. 기원전 108년 중국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침공하며 한민족의 최초 국가였던 고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한나라는 고조선의 옛 땅에 낭랑, 임둔, 진번, 현도라는 한사군을 설치해 직접적인 지배를 시작하죠. 이는 토착 세력에게 거대한 충격이었고 북방과 만주 일대는 권력 공백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시기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 진안, 변한, 즉 사만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아직 국가라기보다는 부족연맹 수준이었습니다. 즉 한반도 전체는 권력이 사라진 상태, 정확히 말하자면 질서가 붕괴된 상태였던 겁니다. 이 권력의 공백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주몽이었습니다. 이부주몽, 위기에서 기회를 만든 외교 전략가. 주몽은 부여의 금화왕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활솜씨와 카리스마는 금화왕의 아들 대소왕자의 시기와 견제를 불러왔고 결국 왕위 계승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목숨을 걸고 부여를 탈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몽의 뛰어난 전략 가적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당시 부여와 정면 대립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이었죠. 둘째, 졸본 지역에 내려온 주몽은 현지 토착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소선호와의 혼인 동맹. 소선호는 졸본 지역 유력자 연타발의 딸로 군사력과 자본을 가진 강력한 정치 파트너였죠. 이 혼인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전략적 연합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고조선 유민들과 다양한 부족 출신의 인물들을 아우르며 세력 통합에 성공합니다. 단일 민족이 아닌 다문화적, 다출신적 구성원을 수용하는 포용의 리더십이었죠. 3부 고구려, 어떻게 강국이 되었나? 고구려는 단기간에 동북아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 고구려는 주몽이 세운 뒤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를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특히 왕족 중심의 귀족 집단인 계루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다른 사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와 함께 오부 체제를 형성합니다. 국내성 천도미수도 중심 행정. 후대의 수도를 국내성 지금의 지반으로 옮기며 계획도시 체제를 갖추고 행정과 군사를 일원화시켜 수도 중심의 통치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병력 동원 시스템. 고구려의 모든 성인 남성은 전시의 병력으로 동원 가능했으며 산악지형을 활용한 게릴라, 전술, 강력한 기동력과 활솜씨는 한나라 군단과도 맞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영토 확장 전략. 주몽 이후 태조왕, 미천왕, 광개토대왕 등은 옥저동해를 복속시키고 낙랑군까지 몰아내며 한반도 북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제도 개혁을 통한 귀족 견제. 고국 천황은 부자 상속제를 도입하며 왕위 세습을 안정화했고 소수림왕은 율령법을 반포해 귀족 세력을 제어하며 국가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사부 갈등을 피하지 않되 무력에 의존하지 않은 전략. 주몽은 싸워야 할 때는 싸우되 불필요한 충돌은 피했습니다. 한나라와의 관계.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과 직접 충돌하지 않음으로써 국력 강화에 집중했고 후대 미천왕이 한사군을 몰아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도 주몽 시기의 외교적 인내 덕분이었습니다. 옥저동해와의 관계. 이들 부족에 대해 즉각 정복하지 않고 회유와 협박을 병행하는 전략적 중립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정복 전쟁을 위한 외교적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귀족 세력과의 권력 공개. 주몽은 졸본 지역의 기존 세력과 협력했으며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면서도 소선호 가문과의 연합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는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정치적 연립정부 운영에 가깝습니다.
오부 현대 한국 정치가 주몽에게 배워야 할 것. 주몽의 건국 스토리는 단지 고대사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정치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 속의 창업 정신. 고조선 멸망이라는 위기 속에서 주몽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이는 5.16 이후의 박정희 정부, IMF 이후 김대중 정부,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정치적 연합과 협치, 혼인동맹, 부족연합은 오늘날의 정당 간 연정, 시민사회 연대와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의 세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통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교 전략의 실용성. 주몽은 강대국 한나라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주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노선과 유사합니다. 감정이 아닌 실리로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도화의 중요성. 부자 세습, 율령 제정, 행정제도 강화는 오늘날의 헌법 개정, 정치 개혁, 행정체계 정비와 일맥상통합니다. 리더십은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로 남아야 지속됩니다. 포용과 통합. 유민과 다양한 부족을 포용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주몽처럼 오늘날 한국도 세대, 지역, 계층, 이념을 아우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주몽은 단순한 건국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전략가였고 외교관이었으며 통합의 리더였습니다. 그가 세운 고구려는 무너진 고조선의 뒤를 잇는 새로운 국가였고 그 안에는 힘만이 아니라 지혜, 협력, 제도, 포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가 혼란을 맞이할 때 우리는 고구려를 아니 주몽을 다시 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혼란의 시대, 무엇이 나라를 세우는가? 판단의 역사였습니다.